QQQ로 보더라도 여전히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 그 안에 조그만한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에 어제 리프트라는 종목을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는데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리프트 종목 놓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38%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5일 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15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대별로 종목들 표시해 준 이유는 장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장 시작하고 나서 대응 방법들 한 번 더 쉽게 보라고 표시해 둔 겁니다. 영상을 한 번씩은 풀로 다 봐주셔야 어떤 종목을 모아 가셔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면 어제 리프트라는 종목을 맨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는데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리프트 종목 놓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어제 14%가량 상승할 때 알려드린 종목이고 어제 38%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적 좋고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공부하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차트는 왜 봐? 재무제표 실적을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그거 다 보고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좋은 주식들을 어느 위치에서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상승 추세 하단에 닿으면서 다 이번에도 역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수들 한번 빠르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단 라인 닿으면서 어제 또다시 반등을 해준 겁니다. 자, S&P 500도 이따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자, 간단히 보면은 상승 추세 안에서 하단 라인 맞고 바로 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제가 표시해둔 위에 있는 검정색 선 라인 지지 라인으로 해서 그 위에서는 상승 또는 횡보, 그리고 이틀 전에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반등해 주었습니다. 자, 저는 언제 이 지지 라인을 또 한 번 올릴 것이냐면 다우존스가 38,150을 깨고 올라갔을 때 이 검정색 선 라인을 이렇게 옮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제가 어제 162달러 이 정고점 21년도 정고점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162달러가 하나의 지지선이니 AMD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이 이날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제 약 4.2%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AMD는 162달러 위에서는 또 한 번의 상승 추세를 계속 보여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AMD는 영상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인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약 38%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도 매매가 정말 쉬웠습니다. 그냥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꾸준히 모아 가시면 큰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주식에서 어떤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테슬라가 미국 시장을 이끌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대장주가 바뀔 때 정확히 우리도 매매를 전환할 줄 알아야 증시에 뒤처지지 않고 증시가 오를 때 큰 수익을 같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최근에 발견하고 알으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워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AMD 다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대장주들이 또다시
나올 거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로 인생을 봤을 때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 또 미국 주식에는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수 타점 나올 때마다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도 지금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 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퀄컴 이러한 상승 추세로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인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을 크게 봤을 땐 어떤 추세냐면 자, 하락 추세 마감하고 살짝의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인텔은 최근에 퀄컴과 다르게 실적이 약간 불만족스럽게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를 깨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지금 반도체, AI 시대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1차 매수고 그 다음에 이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 이때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은 파란색 선 481선과 빨간색 선 241선 3개의 지지 라인이 겹치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2차 매수 가격에 왔을 때는 또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약 12%가량 상승을 해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6%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와중에서는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약간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지 못하고 이 N자형 파동의 상승 직전인 이때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어제까지 해가지고 약 190%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도 N자형 파동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아직도 일봉으로 봤을 때 핑크색 선, 5일선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이고 5일선이 깨질 때 분할로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마찬가지죠. 핑크색 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주봉으로 봤을 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N자형 파동에서도 이러한 파동보다 이러한 N자형 파동이 훨씬 강하다라고 어제 언급해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N자형 파동의 중간 라인 부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TQQQ, SOXL,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금리 인하가 올해 3번 정도 1억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 6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대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2024년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땐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화요일날처럼 큰 하락이 왔을 때 이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런 숫자들만 보고 굉장히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고 해도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기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S&P 500도 이번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윗골이 달면서 반등을 해준 겁니다.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로 이 상단에 왔을 때 조금씩 한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도 약 7%가 하락하였지만 그런 걸 보고 크게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물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금리 인하가 올해 3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니까 그렇게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QQQ로 보더라도 여전히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 그 안에 조그만한 추세에 있어서도 상승 추세에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 제가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죠. 이때부터도 지금까지 약 5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제가 이때 또다시 매수 타점 언급해 드리면서 2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도 XOXL 여전히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저희가 최근에 계속 매수 타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중기도 바닥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F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상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상승 나왔을 때는 분할로 하나의 매수 타점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어제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장 외에서도 19%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저희가 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약 지금 7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의 대응 방법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분할로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에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입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한 36달러 부근에서 그때 또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하고 계속 같은 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안 알려드린 이유는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와 같은 관점이니까 참고해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굉장히 차트가 지금 복잡하고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실적도 중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애플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모아 가시면 되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플은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애플을 소액 들고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퀄컴이나 인텔 종목들을 지금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약간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깨지지 않으면서 지지 후 반등 또다시 해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신규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보여줬던 것처럼 횡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 횡보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으로 반등 보여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약 1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횡보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팔란티어 테크 핑크색 선 5일선 이때 살짝 깨지면서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하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21년도 고점 부근 라인 값대인 이 가격대까지 나와 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도 약 6%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강한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렇게 큰 상승 나오기 직전인 최저점에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후로 약 5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로는 21년도 고점까지 올라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지금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고 어제도 약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가로 검정색 선 라인 1001선 가격대로 보면 125달러 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이 추세를 기억해 두시고 어제 알려드렸던 리프트라는 종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월트 디즈니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 N자형 파동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초입 부근에서 제가 리프트를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월트 디즈니랑 리프트는 전혀 관련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성을 다 알고 있어야 이러한 리프트 종목도 매수 타점에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프트 제가 어제 영상에서 14%가량 상승해줄 때 언급해드렸는데 38%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실적이 잘못 나오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비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IVN입니다. 자, 리비안 같은 종목들은 제가 손절 라인 14.6달러를 잡고 이 쌍바닥 패턴 예상하면서 소액 진입해본 상황입니다. 중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반등,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반등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지금 단기 지표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제 곧 다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올라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어제 시장 외에서 6%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다 끌어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간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는 다들 알다시피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지금 중기 지표도 반등해주고 있고 장기 지표 반등, 단기 지표가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2, 3일 동안은 힘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제가 1차 매수 타점을 이날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 패턴의 이 꼭지점, 이 부분에서도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자, 2차 매수는 파란색 선 481선에서 저는 2차 매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가격대는 8.5달러 부분입니다. 자, 아이온큐와 비슷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리게팅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저는 지금 아이온큐보다는 리게티 컴퓨팅이 차트로 봤을 때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이 아이온큐보다는 지금 차트상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둘 다 잘 봐주시고, 지금 장기 지표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단기 지표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지금 과매수권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했을 때 중기 지표도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해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으니 저는 리게티 컴퓨팅 여기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완만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날 바로 24%가량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지금도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니까 계속적으로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상승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장기 지표도 상승 추세, 단기 지표도 지금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자, C3AI도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 마감 후에 지지유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C3AI는 제가 쌍바닥 패턴을 염두에 두고 이만큼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럴 때 C3AI를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상승 추세
하지만 단기 추세가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폭을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C3AI의 실적 발표가 2월 28일이니 저는 그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어제 2.6%가량 상승해 주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3.5%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중기지표 바닥권에서 상승해 주고 있고 장기지표 이제 바닥권 다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지표로 봤을 때 과매수권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2, 3일 동안은 힘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이러한 하락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한 달가량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하단 라인까지의 폭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지만 이 조금 감당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때 매수 타점 잡아도 무방하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정확히 계속 지지해 주려고 하는 노력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 단기 지표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봉에서 단기, 중기, 장기가 다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만큼의 상승 추세를 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상승이 약 100%가량의 상승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 지금 빨간색 선 라인에서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고 그래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저 또한 매수를 들어간 것입니다. 자, 저는 2차 매수를 이 파란색 선 라인대에서 할 거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 가격대는 $100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100까지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100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때 매수를 진입해 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도 25,000명이고 조회수도 대부분 2만 회 이상을 올라가고 있는데 좋아요 수가 매번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가 한번 3000개 이상 가보는 게 저의 단기적인 목표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제가 매일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개별 종목들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제가 맨날 영상을 찍는 데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최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는데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